이게 최고의 구감을 보여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준준형급, 투싼, 스포티지 여기 적용했을 때거든요. 가솔린 사는 것보다 돈 조금 더 주고 하이브리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내 BMW 기가 막히지? 이거 BMW 어떻게 사야 돼? BMW 할인이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 수입차, 비교 견적, 신차 출고 어디요? 차 구매 길잡이 참외배서 구입하시면 돼요. 아니 BMW 찾았어, 참외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종이 바로 하이브리드죠. 실제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국산 중형 SUV 대표주자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만 봐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압도적이니 그 인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 새로 나오는 차에 어떤 사양이 추가되는지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5월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토요타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TMED2와 ER-EV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공개하면서 미래 계획까지 싹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차종이 기존 7종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차종 7개 하이브리드 차종 도대체 뭐가 있냐 한번 바로 살펴보면요. 현대 기아 준준형, 중형 라인업에는 하이브리드가 그냥 다 깔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부터 보면 세단 아반떼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죠. 소나타는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요. 그랜저부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차급이 아무래도 가장 높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SUV로 넘어가면 현재 코나, 투싼, 산타페가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죠. 캐스퍼나 베뉴 같은 차는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력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다 있고, 약간 비주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만 보면 단순 차종만으로 봤을 땐 6개 종이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K5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고요. K8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기아는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와 MPV가 경쟁력이 좋죠.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참, 니로에는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기아도 차종이 한 6종 되네요? 아니, 이러면 현대 기아 합쳐서 12종 아니냐? 같은 체급을 묶어서 하나로 친다면 7종쯤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2배인 14개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추가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종에 들어갈까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출시되는 차 현대 팰리세이드의 2.5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1.6 하이브리드는 중형 SUV까지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대형차에는 앞으로 나오는 2.5 하이브리드가 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판매 계획은 없지만 기아 텔룰라이드도 마찬가지로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제네시스는 GV70, GV80, G80 이렇게 3개 차종에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주력 차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플래그십 모델 G90에는 아직 별도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제네시스도 나오죠. 일단 3개 차종은 확정이고, 텔룰라이드, 팰리세이드, 카니발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6차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현대차가 더 출시할 숨겨놓은 신차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적용이 된다면 14개 차종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년부터 출시될 차세대 라인업에는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일단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면은 현대기아가 1.6 터보 하이브리드까지는 참 잘 만들었어요. 기존 준준형 세단에 적용하던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는 초기형 시스템을 이제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랜저는 원래 IG 때부터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가 있었죠. 이걸 이제 K7이랑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연비도 잘 나오고 평이 나쁘지 않았지만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딱 소렌토 NQ4에 이제 나오면서 2020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정말 좋아서 지금 하이브리드 시장을 싹 쓸어먹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연비도 좋고 출력도 나쁘지 않아서 중형 SUV까지는 무난하게 완성도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준준형급, 투싼, 스포티지 여기 적용했을 때거든요. 출력도 충분하고 차체도 가벼우니까 연비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투싼 스포티지는 진짜 가솔린 사는 것보다 돈 조금 더 주고 오래 탈 생각이면 하이브리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중형급으로 넘어가면은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산타페, 소렌토 요즘 나오는 차 많이 커졌잖아요. 옛날로 치자면은 거의 준대형급 SUV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사용하기에는 힘이 좀 딸리는 상황이에요. 물론 못할 정도로 힘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타다 보면은 추월 가속이나 힘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카니발 롱텀 시승기 하이브리드 편 요때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연비도 물론 가솔린보다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기대하는 막 엄청난 연비, 시내 연비가 막 20 이런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오직 배터리로만 주행이 가능한 EV 모드, 이거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터 출력 자체가 차를 독립적으로 이끌기에는 솔직히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곧 나올 2.5 하이브리드가 빠르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5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식은 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이번에 인베스트데이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월에 알려드렸던 TMED2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MED2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1.6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전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꼭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가 변속기에 장착된 방식이에요. 전문 용어로 줄여서 이게 TMED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엔진에 나온 힘을 변속기로 전달을 하고 변속기에서 구동축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현대기아 1.6 하브는 엔진이 있고 엔진 뒤에 전기 모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동력을 이었다가 끊었다가 하는 클러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모터 뒤에는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는 엔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엔진이 돌 때는 배터리 충전이 또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전기 모터가 하나여서 출력이 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엔진룸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작정 엄청나게 큰 모터를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가 하나라서 생기는 단점이 구동 모터가 회생제동이랑 발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모터가 하나니까 가볍고 효율은 좋아요. 근데 이게 가속할 때 답답함이 생기거나 응답성이 별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1.6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면 특히 카니발 같이 좀 무거운 차, 소렌토, 산타페도 솔직히 마찬가지기는 해요. 갑자기 급가속을 할 때 차가 멍 때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다들 아시죠? 실제 차주님들이면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차가 잘못되거나 고장난 게 아니라 구조상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배터리 충전 상태가 절반 아래 있거나 비교적 낮은 상태일 때는 더 심한데, 천천히 가고 있다가 악셀을 떼고 다시 급가속 훅 하면 거의 한 1초에서 2초 정도 멍 때리다 갑자기 우웩 하면서 차가 나가요. 이거 진짜 환장합니다. 답답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엔진 모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다가 악셀을 뗐을 때
회생제동이 걸렸겠죠. 근데 급가속을 훅 하면 모터로는 이게 힘이 모자르니까 엔진 시동이 걸리면서 모터랑 맞물릴 거고, RPM은 올라가고 그제서야 출력이 훅 걸리는 구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EV 모드로 주행하다가 가속을 하면 멍 때리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 현대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 모터가 2개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TMED2 요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발표를 한 거죠. 그 TMED2를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 살짝 공개를 한 이유도 뭔가 환기전환,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걸 기대 심리를 보여주기 위해 발표를 한 거예요. 25년 1월부터 TMED2 시스템을 적용한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2.5 하이브리드예요. TMED2 자체가 전기 모터가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평소에 구동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쉬고 있는 모터 하나는 배터리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는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회생제동 이외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모터가 하나 더 있으면 쉬고 있을 때 충전용으로 개입을 해서 하이브리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좋아질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거 덕분에 신형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에는 V2의 기능까지 추가가 됩니다. 하부 배터리 용량이 보통 한 1.5kWh 정도 되니까 전기차에 비하면 솔직히 뭐 상당히 좀 귀여운 사이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하루 종일 V2L을 이용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간편한 캠핑 가서 V2L 기능, 전자 제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스펙은 나옵니다. 이 한 1.5kWh 배터리 이거 파워뱅크로 쓰려면 그래도 가격으로 치면 한 6, 7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파워뱅크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시간? 사용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꽤 오래 쓸 수 있는 용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다 쓴다 그러면 그냥 주행하면 또 금방 찰 수 있으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전기차 못지않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있고 없고 차이는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옵션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신형 팰리세이드는 아빠들의 현실적인 드림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네시스에도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려고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바로는 어렵고 지금 제네시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2.5 하이브리드가 지금 팰리세이드에는 전륜 구동용 6단 자동 변속기가 있는데 후륜 구동에 맞는 하이브리드 변속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7단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가지고 후속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EV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좀 더 전기차와 밀접한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EREV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가 드디어 발표한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정말 제대로 만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올지 또 연비와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요거 소식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소식들이 나온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인베스터 데이에 나왔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 피카피카 루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카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통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실의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리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